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예방에 대한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교수님과 박사님의 논문 및 강의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테니 화면은 잠시 꺼두시고 조용히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노년내과 정의연 교수님의 귀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강의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양제 사실 돈으로 뇌 훈련을 하며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간병비 20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90세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뇌 건강 얘기를 하면 대부분 와닿지가 않으세요. 악플도 많이 달아요. 너나 해라, 나는 재밌게 살겠다. 그래서 저도 돈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큼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추계에 따르면 204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를 현금 흐름으로 벌충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억으로 파이어를 해도 침상에 누워서 15년을 보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간병비는 계속 오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단순한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치매 발병을 절반으로 줄이고 뇌 노화 속도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본 교토의 한 요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사노 하루코 할머니, 당시 나이 91세, 평생 일본어만 사용하셨던 분이 갑자기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어요. 이미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새로운 언어 학습이 가능할까? 하지만 6개월 후 할머니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My name is HARUK요. I am 90-1 years old. I love running 노싱즈.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현실입니다. 1998년 스웨덴의 뇌과학자 피터 에릭슨 박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계속 생성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에서 하루에 약 700개의 새로운 뉴런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뇌 영역이에요. 런던 택시 기사들 연구도 있습니다. 런던의 복잡한 도로망을 모두 외우려면 평균 4년이 걸려요. 2만 5천 개의 거리와 수많은 랜드마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들의 뇌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후부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 경력이 길수록 해마의 크기가 더 컸어요.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감퇴를 겪을까요? 바로 뇌 노화의 악순환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3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참는 자제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둘째, 해마 위축으로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편도체 과활성으로 화가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져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야근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다음날 계속 핸드폰 스크롤하고 단 것이 당기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더 몸에 안 좋은 가속 노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가속 노화 식사를 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와요. 대사 노화가 진행되면서 만성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노화 시계를 가속시키고 노화세포를 만들어내요. 노화세포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 또다시 노화 시계를 가속시킵니다. 혈관 손상으로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뇌 기능이 떨어져 전두엽 기능이 더 떨어지죠. 완전한 악순환입니다. 결국 브레인 포그가 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회복 탄력성과 체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현대적인 계율이라고 부릅니다. 잘 먹기, 잘 움직이기, 마음 챙김하기, 쉬기, 잘 자기, 술, 담배 줄이기. 이런 요소들을 관리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대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좋아져 전두엽 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영양제 사실 돈으로 뇌 훈련에 돈을 쓰세요. 30일 뇌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는 호기심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 하나씩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보거나 모르던 단어의 뜻을 알아보거나 처음 보는 길로 산책해보세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은 뇌의 회백질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기억의 궁전을 지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시모니에스가 개발한 기억술이에요. 어느 날 연회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시모니에스만 살아남았어요.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각 사람들의 자리를 떠올려 모든 희생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간과 연결된 기억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자신의 집을 떠올려 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보이죠. 거실로 가면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고 부엌에는 냉장고와 싱크대가 있어요. 이 익숙한 공간에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배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에요.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30분간 운동할 때마다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BDNF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로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이걸 뇌의 기적의 비료라고 부르기도 해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춤을 추는 것도 훌륭해요.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 21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춤을 정기적으로 추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76% 낮았습니다. 춤은 운동과 음악과 기억을 동시에 활용하는 활동이거든요. 내가 운동에 투자한 시간과 돈은 항상 그것보다 100배, 1000배의 보상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어요. 운동에 평생 쓴 시간보다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건강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운동 시간을 줄이는 건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실제 사례. 미국 시카고에 사는 마가렛 로슨 할머니는 89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사용법도 어려웠고 키보드의 글자들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매일 1시간씩 연습했어요. 모르는 것이 나오면 메모하고 다음날 다시 도전했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손자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고 2년 후에는 온라인 퀼트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3년이 지나자 블로그를 시작해서 90년간의 인생 경험을 담은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뇌 건강식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됩니다. 단순당은 설탕 과당,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고 정제 탄수화물은 빵, 떡, 국수, 감자, 흰쌀밥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원시시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가공이 잘 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에요. 혈당이 인간이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나와요. 그 에너지는 결국 원치 않는 곳, 복부 지방, 지방간, 근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거기서 염증 물질이 나오고 혈당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을 촉진시켜요. 그 결과로 개발된 게 마인드식이에요. 뇌 노화 속도를 75% 저감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지중해 식사, 블루존 식사, 대시 다이어트 같은 여러 항노화 식단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거죠. 와인 한 잔까지는 허용하고 갈지 않은 통곡물 콩, 렌틸 같은 것들 견과류를 주요 칼로리와 단백질, 구성 성분으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고 올리브오일을 사용하고 생선과 가금류는 허용하지만 치즈와 붉은 고기는 조금만 먹고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은 피해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까지 먹었던 집밥을 드시면 돼요. 잡곡밥에 채소 반찬, 해산물 위주로 먹는 거죠. 우리나라도 장수 마을이 맞아요. 못 살았기 때문에 도정을 못하고 잡곡을 먹었고 채소 반찬을 많이 먹었거든요. 항상 하나만 기억한다면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주스, 콜라 이런 걸 끊으시면 제일 좋아요. 마지막으로 감정의 힘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기억과 감정은 뇌에서 같은 영역에 저장되어 편도체와 해마가 서로 연결되어 강한 감정과 함께한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남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국물 맛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이유예요.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그것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역사를 공부한다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상상해보고 과학을 배운다면 그 발견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희망과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또한 사회적 연결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뇌에 복합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대화를 나누려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돼요.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5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동호회 참여,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예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낮에 쌓인 노폐물들이 청소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새로운 연결이 강화됩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 뇌척 수액이 활발히 순환하며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해요.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30일 뇌 훈련으로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고 간병비 20억을 아낄 수 있어요. 첫째 주 매일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둘째 주 기억의 궁전 만들기. 셋째 주 운동으로 BDNF 늘리기.
넷째 주 뇌 건강 식단 시작하기. 전면성이 중요해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와 건강은 정말 비슷해요.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것처럼 건강의 여러 요소들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해요. 20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세대가 동시에 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한 나라가 지탱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살만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90세에 영어를 배운 할머니처럼 89세에 컴퓨터를 배운 할머니처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학습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첫 번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실 건가요? 두 번째로 김희신 박사님의 귀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강의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90세가 되었어도 손자, 손녀와 즐겁게 대화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게 되죠. 이는 곧 4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무서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초청 교수로 계신 김희신 박사님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도 최고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2년간 암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박사님이 직접 실천하고 있는 뇌 건강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과 예방 가능한 요인들, 음악이 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그리고 달걀보다도 추천하는 뇌 건강 음식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희신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 모든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며 치매 역시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입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약 500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존재하죠. 나이가 들수록 치아보다는 잇몸에 여러 염증이 생기면서 구강 건강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입의 염증은 코를 통해 직접 뇌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특별한 막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웬만한 약물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구강의 세균만은 이 방어막을 뚫고 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에 가장 잘 걸리지 않는 직업군이 있는데 바로 음악가들입니다. 특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이 우리 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노래를 할 때 목부터 폐까지의 근육이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이로 인해 산소 흡수량이 늘어나 우리 몸 전체 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가사를 음미하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줄어듭니다. 셋째, 노래는 뇌의 12개 중추신경 중 10번째인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위장을 조절하는 신경이라 소화 기능까지 향상됩니다. 음악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니 모두 오래 살고 건강하며 행복했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이 마르는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둘째, 위산이 역류해서 혀 바닥까지 하얗게 만드는 역류성 식도염. 이런 상황에서는 침 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김희신 박사님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입을 자주 헹구는 것입니다. 특별한 화학약품이든 가그렉보다는 그냥 깨끗한 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약품은 나쁜 균보다 오히려 좋은 균을 더 많이 죽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균들은 워낙 강해서 웬만한 약에는 잘 죽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균들은 약해서 쉽게 죽어버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용 가글을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병의 근본에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를 변화시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블루베리, 레드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들입니다. 베리 안에는 수소가 풍부한데 활성산소 불안정한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 HO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중화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베리를 하루에 100개 이상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다행히 요즘에는 많은 제약회사에서 베리 성분을 농축시킨 알약이나 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특히 많은 분들은 이런 보조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한 견과류, 계피, 올리브오일, 생선 위주의 단백질 음식들도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뇌세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김희신 박사님은 이런 조언을 하십니다. 하나하나 따로 챙기기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하루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해집니다.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잠을 잘 못 잔다는 것입니다. 수면이 뇌 건강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뇌세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찌꺼기가 뇌세포 사이에 끼어 있다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깨어 있을 때는 세포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세포 간 틈이 좁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면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 간격이 넓어져 찌꺼기들이 쉽게 배출됩니다. 마치 도로가 한산할 때 청소차가 다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깊은 잠을 6시간 자는 것이 얕은 잠을 8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희신 박사님이 직접 실천하는 숙면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저녁을 가볍게 먹고 1시간 정도 집 주변을 걷기. 둘째,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6분간 몸 담그기. 셋째, 완전히 어둡고 조용한 환경 만들기. 특히 핸드폰을 침대 옆에 두거나 TV를 켜놓고 자는 습관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2-3시간마다 깨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깨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지루한 책을 읽으면 다시 잠들기 쉽습니다. 연애소설처럼 재미있는 책은 오히려 잠을 쫓으니 철학책 같은 어려운 책이 좋습니다. 김희신 박사님은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평소 외로운 사람들,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혼자서 살아가는 독불장군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오레곤 대학의 한 교수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10년 전 혈액 검사에서 치매 위험 유전자 APO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손자, 손녀들과 보내며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집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건강합니다. 나쁜 유전자가 있어도 생활 습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훌륭한 증명이었죠. 만약 본인이 내성적이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면 자신의 취미에 맞는 클럽에 가입해보세요.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2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희신 박사님. 그가 실제로 매일 실천하는 식단을 공개합니다. 박사님의 아침 메뉴는 달걀, 두부, 고구마를 모두 쪄서 준비해두고 김에 싸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아침부터 고기를 먹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방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죠.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드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드신답니다. 껍질을 벗기면 손해예요. 물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꼭 드십니다. 발효된 음식이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침에는 요거트도 빼먹지 않고 항상 먹습니다. 박사님은 아침을 가장 많이 드시고 점심과 저녁은 적게 드십니다. 이런 식사 패턴을 50년간 꾸준히 유지해온 결과 동년배보다 훨씬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희신 박사님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제와 균형입니다.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암세포 증식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기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올리브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은 좋은 기름이지만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콜레스테롤은 나쁜 기름입니다. 나쁜 기름이 들어가면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40세 전에는 우리 몸에서 나쁜 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한두 번 먹어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40세부터는 이런 효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식사량도 줄이고 고기도 매일 먹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생선 위주의 단백질과 올리브오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단을 말합니다. 과일도 대부분 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후식으로 적당히 먹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골고루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자주 조금씩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32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본 김희신 박사님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의외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 환자들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굉장한 인내력과 애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만 조금씩이라도 좋아집니다. 박사님은 이런 경험을 나눠줍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환자도 안 죽어요. 치료를 안 하면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치매 같은 병을 다룰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사랑을 가지고 다뤄야 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환자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담배와 술은 정반대로 뇌세포를 망가뜨리니까 피해야 하고 스트레스 자체도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희신 박사님의 50년 경험과 연구를 통해 나이 들어도 최고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강 건강이 뇌 건강의 시작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입을 자주 헹구세요. 둘째, 음악은 뇌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해보세요. 셋째, 깊은 잠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6시간의 깊은 잠이 8시간의 얕은 잠보다 좋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로움은 뇌 건강의 적입니다. 다섯째, 절제와 균형이 모든 건강의 기본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꾸준히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김희신 박사님이 50년간 실천해온 진짜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 한 잔 더 마시기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부르기, 가족과 따뜻한 대화 나누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 교수님의 귀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강의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지인의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시 치매는 아닐까?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손과 기억 훈련을 활용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뇌와 직접 연결된 놀라운 기관입니다. 실제로 뇌세포의 3분의 1이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손 운동의 치매 예방 효과. 둘째,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손 운동법. 셋째,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력과 인지 기능의 관계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손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손을 사용하고 계시죠? 잠시 생각해보세요. 하루 중 손을 사용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며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에서 손이 차지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은 이유입니다. 뇌경색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리나 팔은 비교적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의 섬세한 움직임은 회복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매우 많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을 움직일 때는 좌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이, 왼손을 움직일 때는 우뇌의 해당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손을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치거나 머리를 빗는 것은 손을 사용하는 것이지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손 훈련은 뇌를 깨우고 자극하는 의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손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위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번에는 앞으로 손목을 펴서 손의 근육을 충분히 늘려줍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1, 2, 3, 4, 5. 이런 워밍업을 통해 관절염 예방도 하고 손가락 관절의 변형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대 손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한쪽 손은 펴고 한쪽 손은 주먹을 줍니다. 그 다음 반대로 바꿔주세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펴고 엄지는 접습니다. 왼손은 그 반대로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이 운동이 익숙해지면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박자를 맞춰 해보세요. 또는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함께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손 운동을 하면 단순한 반복 동작보다 훨씬 많은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많이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뇌세포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치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억력 저하입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고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치매의 초기 신호입니다.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관심입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기관이 기억을 담당하는데 이 해마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심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억 훈련법의 이름은 동동반입니다. 첫 번째 동은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이 훈련을 하면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어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심 있게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집중력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반은 반복적으로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보세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16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15층에 있었지. 조금 늦어서 짜증이 났었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의식적으로 기억해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몇 명이 있었지? 아, 3명이 있었구나. 여유가 있다면 하얀 강아지를 봤었어. 이런 단어들을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됩니다. 실제로 간단한 훈련으로 기억력이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가락을 마주치는 동작을 하루에 300번씩 반복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300번을 세어가며 한 것입니다. 이런 단순해 보이는 훈련으로도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전화번호나 주소를 외우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방향으로만 암기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010-1234-5678 이렇게만 외우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외우면 뇌에 훨씬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6자리 숫자를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354761 이제 거꾸로 말해보세요. 167453 어떠세요? 훨씬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외우는 훈련을 매일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뇌세포를 나무로 비유해보겠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외울 때는 나무가지 2개 정도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외우기 시작하면 잠자고 있던 뇌세포의 수많은 가지들이 깨어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시냅스 증가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원리는 생각하는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도 한 방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배우자가 음식을 짜게 해도 아픈 몸으로도 나를 위해 음식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즉 악력과 치매 발병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악력이 OKG 낮아질 때마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10%씩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15개 논문 17,580명을 분석한 결과 악력이 약한 사람들이 센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2배 높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악력과 인지기능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손을 쥘 때 팔의 근육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서 악력은 우리 몸이 전체적인 근력을 반영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며 결국 인지기능도 저하됩니다.
반대로 근력이 좋으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 뇌 건강도 함께 향상됩니다. 쥐었다 놓았다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편하게 뻗고 20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주먹을 꽉 쥡니다. 이때 살짝 쥐는 게 아니라 힘을 주어 꽉 쥐어야 합니다. 그 다음 20초간 숨을 내쉬며 손을 펼칩니다. 이때 스트레스와 걱정도 함께 내려놓는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하루에 150-200회 정도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치매 예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손은 뇌와 직접 연결된 소중한 기관입니다. 뇌세포의 3분의 1이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므로 의도적인 손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반대 손 운동과 같은 복합적인 움직임이 단순한 반복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동동반 기억 훈련법으로 동기부여 집중 관찰 반복 연습을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거꾸로 암기하고 양방향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다섯째, 악력 강화를 통해 전신 근력과 인지 기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관심을 피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꾸준히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오늘 배운 운동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내 소중한 뇌를 위해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볼까요? 손 운동 5분, 거꾸로 암기 한번, 하루의 기억 떠올리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 신경과 전문의 박기영 교수님의 귀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강의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치매 예방에 관한 이야기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영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치매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닌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 말이죠. 먼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에 태어난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평균 수명이 29세, 우리나라 1950년대가 50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죠. 하지만 긴 수명은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알츠하이머병이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뇨병처럼 말이죠. 당뇨병도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결국 합병증이 나타나듯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고 10년 후에는 타우 단백질까지 축적되어 뇌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치매의 위험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유전적 요인, 성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낮은 교육 수준, 우울증, 사회적 고립까지 이 모든 것들이 치매 위험을 높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면 치매를 4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희망인지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단언컨대 운동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매 예방책입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고위험군 1260명을 2년간 관리한 결과 인지기능이 2540%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뇌에는 아밀로이드가 빨갛게 쌓여 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의 뇌는 거의 정상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치매 위험이 높은 아포이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운동 효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하루 30분 이상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73비율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기억력의 핵심인 해마 크기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발전된 마인드 다이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중해식 식단과 심장 건강에 좋은 대시 다이어트를 결합한 것으로 이 식단의 절반만 실천해도 치매 위험이 35% 감소합니다. 마인드 다이어트의 핵심은 10가지 좋은 음식과 5가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매일 먹어야 할 것들. 짙은 녹색 채소, 견과류, 통곡물. 주 2회 이상 베리류, 닭고기. 주 1회 이상 생선. 주 3회 이상 콩류. 우리나라 식단으로 바꾸면 현미밥,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 두부와 콩나물 같은 콩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과도한 치즈, 버터보다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은 수면입니다. 잠만 잘 자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 믿어지시나요? 2012년 발견된 글림파틱 시스템은 우리가 잠잘 때 뇌의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낮에 활동하면서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들이 밤에 잠을 잘 때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마치 밤사이 청소부들이 일하듯 우리 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에서 1760명을 10년간 관찰한 결과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 모두 치매 위험을 높였습니다.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7-8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수면의 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에 피로감이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수면입니다. 만약 10시간 이상 자야 한다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이라는 3가지 기본만 지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박기영 교수님의 연구처럼 진인사 대천명.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상 같은 좋은 음식 먹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대화 많이 하고 천연 음식으로 명을 연장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가요? 건강한 뇌와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5번째, 신경과 전문의 이일근 원장님의 귀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강의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에 맴도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 말이에요.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겸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특히 40대, 50대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치매 예방 핵심 5가지 방법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치매 발생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깜박깜박하면 치매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연예인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이런 건 단순 기능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다니던 길에서 집을 찾지 못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성격까지 변하는 경우라면 복합 기능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치매는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 판단력, 언어 능력, 공간 인식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치매는 하나의 병이 아닙니다. 마치 복통이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처럼 치매도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많지만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치매 등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 중 일부는 조기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 핵심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훈련과 평생교육입니다. 최근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지훈련과 교육이 치매 발생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인지훈련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스도쿠나 십자말풀이, 퍼즐 맞추기도 좋고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배우기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꼭 대학에 다시 가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든 문화센터 수업이든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70세가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손자 화상통화를 하고 온라인 쇼핑까지 하세요. 정기검진을 받으실 때마다 인지기능 점수가 오히려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평생교육의 힘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꼭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체조나 요가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뇌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해요. 축구를 예로 들면 공의 위치를 파악하고 팀원들의 움직임을 읽고 다음 동작을 결정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과정이 바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본인 체력의 70-80% 수준에서 일주일에 3-4회 30분씩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오히려 내 건강에 해로워요. 제 환자분 중에 은퇴 후 혼자 지내시다가 우울감을 호소하시던 6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동네 탁구 동호회에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게 되었죠.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이셨어요. 운동과 사회적 관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청력과 시력 관리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청력이 일찍 떨어진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력과 시력은 뇌의 전두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감각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뇌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청력의 경우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WHO에서는 하루 1시간 이내 최대 음량의 60% 이하를 권장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40대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력이나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치료받으세요. 보청기나 안경 착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분 중에 보청기 착용을 거부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가족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점점 위축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어요. 그 후 표정이 밝아지고 사회활동도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자존감도 회복되셨고요. 청력과 시력 관리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핵심은 혈관 건강과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뇌도 결국 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요.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뇌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3대 만성질환은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질환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혈관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겸. 첫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둘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모든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입니다. 셋째,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해보세요.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위주의 식단이 뇌 건강에 매우 좋아요. 넷째, 적절한 음주량을 지키세요.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성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따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 효과가 아니라 뇌혈관 개선 효과 때문입니다. 저 역시 40대에 접어들면서 혈압이 약간 높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식단을 바꾸고 꾸준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상 범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의사도 결국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마지막 5번째 핵심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핵심적인 과정이 진행됩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좋은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침실 온도는 18-22도로 유지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스트레스는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 위험을 크게 높여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등이 있어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고 완벽하게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스마트폰 조금 일찍 내려놓기,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치매 예방 핵심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겸. 첫째, 인지훈련과 평생교육. 둘째,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 셋째, 청력과 시력 관리. 넷째, 혈관 건강과 만성질환 관리. 다섯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는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아닙니다. 지금 40-50대인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법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뇌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세요? 건강한 뇌와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의료원 김희진 교수님의 귀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강의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거나 친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외래에 오셔서 선생님,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겸 한양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일상생활 점검만으로도 기억력 저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루 단 10분만 투자해도 6개월 후 여러분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생활습관 개선법을 알게 되실 테고 무엇보다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간단한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희진 교수님이 실제 외래에서 사용하시는 뇌 건강 진단법입니다. 첫 번째, 식습관 체크입니다. 어제 아침, 점심,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단순히 메뉴가 아니라 언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얼마나 드셨는지까지 말이죠. 두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몇 시간 잤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깊게 잤느냐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했는지, 밤중에 자주 깼는지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 신체 활동량입니다. 어제 몸을 얼마나 움직였나요?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의식적으로 건강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체크입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거나 스마트폰을 아무 생각 없이 만지작거리며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실제로 한 환자분이 EKG가 빠져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EKG 감량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일상을 분석해보니 출장 중에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며 당분 섭취가 급격히 늘었고 이것이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린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일상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를 보호하는 뇌척 수액을 만들기 위해 하루 1.5에 큰 컵으로 6잔 정도는 꼭 드셔야 합니다. 다음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요즘 채소 값이 비싸긴 하지만 하루 필요량은 큰 접시로 5접시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1-2접시라도 챙겨 드세요. 흰쌀밥의 단순당은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통곡물의 첫 번째 장점은 많이 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작 운동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풍부한 섬유소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는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커피를 하루 6-7잔 이상 드신다면 3잔으로 줄여보세요. 설탕과 크림이 없는 순수 커피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면 뇌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신 콩류를 늘려보세요. 완전 식품인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두부, 된장, 콩나물 등 다양한 형태로 즐겨보세요. 모든 과일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수박, 감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보다는 토마토, 당근 같은 것들로 대체해보시기 바랍니다. 4주 프로그램의 핵심은 뇌가 음식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 뇌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입맛 자체가 바뀝니다. 타고난 기와 몸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019년 WHO에서 발표한 뇌 건강 권장 운동법은 3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이 3가지의 황금 비율은 유산소 2, 근력 1, 스트레칭 1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는 뇌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 향상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리고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빠른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과 관절 사이의 거는 나이가 들수록 굳어집니다. 적절한 이완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저해되고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운동을 소개합니다. 첫째, 일자 보행법입니다. 바닥에 일직선을 그어두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균형 감각이 향상되며 낙상 예방에 탁월합니다. 둘째, 공 던지기 게임입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서 공을 주고받는 간단한 운동이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민첩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큰 공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짐볼 위에서 뒤뚱거리며 걷는 것만으로도 코어 근육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던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해 은퇴까지 생각했던 분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했더니 결국 독일 오케스트라와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운동이 모두 어렵다면 그냥 걸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감정 습관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면 혈압 상승, 혈당 증가, 근육 긴장 등이 일어나며 뇌 노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감정 관리법은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요한 부분은 보호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합니다. 의사인 저도 20년간 모든 요청을 들어주다가 뇌 중독에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거절을 배우면서 오히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휴식법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쉬고 있나? 회식이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날 아침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몸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다면 전날의 휴식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찌뿌둥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면 그 휴식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생체 시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스스로 관찰해보세요.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오전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리듬을 권합니다. 야간 근무를 자주 하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과 치매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30분씩 잠자리 시간을 앞당겨보라고 조언합니다. 새벽 1시에 자던 분이 11시에 10시로 조금씩 당기면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뿐 아니라 향산화 항침의 항암 효과까지 갖고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매주 다른 휴식을 시도해보세요. 1주차에는 자기 성찰 시간을, 2주차에는 버킷리스트 작성을, 3주차에는 음악 감상을, 4주차에는 가벼운 여행을 계획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휴식법을 찾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아시나요? 실제로 금메달을 따지 않았어도 상상만으로 뇌가 변한다는 것이 기능적 MRI로 증명되었습니다. 2019년 국제신경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21일간 지속하면 뇌의 신경 연결망이 물리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6개월간 꾸준히 하면 뇌 구조 자체가 개선되어 인지 기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5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뇌 자극 활동을 2년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지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새로운 취미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뇌 건강 개선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뇌 건강의 핵심은 식습관, 운동, 감정관리 이 세 가지입니다. 4주 식습관 프로그램으로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 3박자로 혈류를 개선하며 감정 스트레스 관리로 뇌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식습관 개선,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중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만 하루 10분씩 시작해보세요. 각오만 해도 뇌가 바뀝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오늘부터 시작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뇌 건강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뇌 훈련법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